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화천대유가 윤석열 아버지 집 샀다 이야기입니다. 어제 열린공감TV가 또다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윤석열의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윤석열 아버지가 연희동에 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시세가 한 40억대인데요. 근데 하필이면 김만배의 누나, 화천대유의 주인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샀습니다. 시세 40억이 넘는 집인데 19억에 샀다 그래요. 다운계약서의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놈들은 우연히 어쩜 이렇게 많은지. 전에 박형준 아들 LCT 아파트 살 때도 우연히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서 계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야, 참 좋은 우연이 얘네들한테만 가나 봐. 자, 오늘은 제가 이 대장동 화천대유 완벽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장동 개발 의혹. 처음에는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파도 이재명하고 연관된 사람은 나오질 않고 판사, 검사, 변호사,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그리고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고 박용수 특검이 돈을 받았고 그 딸이 일을 했고 그 딸의 퇴직금은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는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화천대유 김만배의 누나가 다운계약서로 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보통의 이런 토건사업에서 나오는 비리들은 인허가 관련 비리들이에요. 이 인허가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익이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인허가 관련 비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과 공무원들에게 향응, 접대, 뇌물 이런 것들이 오고 가면서 비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장동 개발은요, 인허가권을 5,500억을 주고 해결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비리가 나올 곳이 없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런 프로젝트에는 정계인사, 판검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관련 로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화천대유에 많은 법조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 유명인사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냐? 다른 데들도 많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다른 데들이 그렇게 유명인사들을 집어넣는 건 인허가 관련 로비를 위해서라는 거죠. 대장동은요 5,500억으로 인허가권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왜 저렇게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이 화천대유가 데리고 있었느냐, 이게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에는요 개발 이익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검사, 전직 판사,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인허가 로비를 위해서 필요할 수는 있으나 인허가권을 5,500억으로 다 끝내놓은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개발하고 그 이익을 먹기만 하면 돼요. 얘네들한테 콩고물을 떼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가 여기까지 닿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시죠? 결국 이건 채태원으로 이어진다. 이 심증이 더 확실하게 굳어집니다. 화천대유는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왜 샀을까? 이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으로 쿠션으로 윤석열에게 뭔가 돈을 준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그렇다면 화천대유는 윤석열을 왜 관리했어야 하는가? 라는 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인허가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는 개발하고 그 이익을 다 먹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곳으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박영수에게 들어간 돈, 곽상도에게 들어간 돈, 개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결국 본질은 정치인, 검사, 판사들은 전부 다 이 개발 이익과는 별개의 다른 목적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곽상도. 곽상도는요 최순실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채태원은 최순실에게 사면 로비를 하기 위해서 곽상도에게 돈을 주고 관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박영수와 윤석열, 이건 불기소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미르재단이라든지 이런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뇌물, 이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최태원도 돈을 넣었어요. 자,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최태원이 곽상도를 통해서 최순실에게 사면을 받았다 치더라도 또다시 뇌물죄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태원은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했어야 돼요. 사면을 받아내고 기소당하지 않는 것까지. 곽상도에게는 사면을, 박영수와 윤석열에게는 불기소를. 자, 그렇다면 이 인간들에게 돈을 주면서 관리를 한 건 이해가 됩니다. 자, 얘네들 말고 판사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판사 출신들한테도 돈을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 혹시라도 뇌물죄로 재판에 들어갔을 때 보험을 들어놓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최태원은 감옥에서 나오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는 새로운 죄로 다시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게 두 번째 목표였고, 세 번째는 혹시라도 뇌물죄로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 자, 그렇다면 화천대유의 곽상도 아들 박영수, 윤석열, 그리고 전관 판사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있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대장동 비리, 화천대유 사건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곽상도나 박영수나 전관 판사들이 인허가 로비로 움직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역할이 이해가 되는데, 이미 이 대장동 개발은요, 성남시에 5,500억을 주고 인허가권을 끝내놨어요. 인허가를 위한 로비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개발 이슈는요, 인허가권이 끝나면 그냥 땅 파고 공사하고 이득을 내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돈을 긁어 모으면 돼요. 유력 인사들한테 돈다발을 갖다 앵겨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인허가를 위한 로비, 이걸 위해서 유력 인사들을 데리고 있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 대장동 건은 인허가를 위한 로비를 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 그렇다면 화천대유가 관리했었던 이 유력 인사들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최태원의 사면과 불기소와 얽혀 있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방향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지금도 이 화천대유가 많은 돈을 번 것에 대해서 이재명이 그렇게 설계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이 먹힐까요? 안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뇌물 받고 향응 제공받고 이런 걸로 인허가권 장사를 했었던 공무원들, 시장들. 하지만 이재명은 뇌물 대신 시에다가 내라. 그 돈으로 터널 짓고 도로 짓고 공원 짓고 한 거예요. 공격할 만한 포인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고 늘어지는 거죠.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딱히 없기 때문에. 자,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거 뒤집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거 이재명 거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곽상도가 나오네? 이거 뭐야? 아들이 퇴직금 50억을 받았어?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도 지금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에요. 아니, 니들만 처먹었어? 얘기를 했어야지. 우리가 안 건드렸지. 왜 먹은 걸 얘기를 안 했어? 왜 니들만 먹었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같이 먹었으면 우리가 같이 지켜줬을 텐데 소수만 먹고 입을 싹 닫고 있었으니 이걸 파헤치겠다고 난리를 친 겁니다.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자기네 관련된 사람들만 자꾸 나오잖아요. 멘붕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파헤쳐서 우리가 선거에서 불리해진다, 이렇게 멘붕이 올까요? 아니에요. 얘네들이 멘붕이 오는 이유는, 야, 치사하게 너만 먹었냐? 와, 이거를 너만 먹었어? 너도 먹었어? 나는 왜 빼먹었어? 이렇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배신감이 드는 겁니다. 알았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나눠 먹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이래서 혼자 먹으면 탈난다는 거예요. 나눠 먹었어야지. 그랬으면 화천대유를 이렇게 안 팠을 거 아닌가벼? 국민의힘 쪽에서도 먹은 애들이 너무 조금밖에 없어. 독식해서 먹어야 돼. 나 혼자 먹어야 돼. 안 나눠줬어. 이러니까 결국 탈이 나버린 겁니다. 곽상도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은 부글부글 할 거예요.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와, 이거를 지 혼자 처먹네. 박영수와 윤석열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부글부글 할 겁니다. 와, 이거 최태원 불기소해주고 이걸 또 처먹네. 우리는 싹 빼먹었네. 지들끼리 다 해먹었네. 이런 배신감. 전관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판까지 갔어야지 우리한테도 저 50억씩 떨어지는 건데, 이런 아쉬움을 또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적폐 카르텔의 모습입니다. 자기들끼리 감옥에 있는 애 꺼내주고 있는 죄 덮어주고 하면서 엄청난 돈잔치를 하는
이게 적폐 카르텔들이에요. 자, 이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려 하니 길길이 날뛰고 생 난리를 부리는 이유 아시겠죠? 이걸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50억, 100억씩 뚝뚝 떨어져. 그런데 이 권한을 없앤다고? 아, 이거 못 잃지. 이거 잃을 수 없지. 이재명을 공격하려고 화천대유를 한번 툭 털어봤는데, 야, 이게 나오는 먼지에서 최순실과 최태원과 온갖 국민의힘의 썩은 내가 진동을 하네.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 언론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 더욱더 분명해졌죠. 화천대유의 비리는 개발 비리가 아닙니다. 최태원과 반드시 연결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도 갑갑할 겁니다. 화천대유라는 걸 툭 털었는데 이 먼지가 가라앉질 않아. 막 날리는데 이게 다 그냥 자기네 관련된 사람들이니 어쩔 수가 없어요.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이 설계했다. 이재명이 이렇게 많이 남기도록 만들었다. 이거밖에 매달릴 게 없는 거예요. 이재명은 좋아. 이제 앞으로 부동산 개발 이익은 전부 다 국가가 환수하겠어 라는 말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화천대유의 공격은 적폐 세력의 자책골이었습니다. 화천대유에서 해먹었었던 인간들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정말 원망스러울 겁니다. 조선일보가 정말 원망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을 때 동료 정치인들하고도 좀 나누고 조중동 유력 기자들하고도 좀 나눠 먹었어야지. 자기들만 슈킹한 다음에 입을 싹 닫고 있었으니 아군들도 몰랐잖아. 조선일보도 몰랐고 국민의힘도 몰랐어. 자, 조중동이 언제 얘네들 등 뒤에 칼을 꽂을지 저는 그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화천대유 비리의 실체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